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밥수탁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북한이 금강산에 댐을 쌓아서 물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우리도 대응하는 댐을 쌓자 이렇게 법석을 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평화의 댐이 마침내 지난주에 완공됐습니다. 착공한 지 18해 만입니다. 자, 이렇게 댐을 건설하려면 산을 파헤치고 강줄기를 뒤틀게 되니까 환경 훼손 논란이 높습니다. 오늘은 댐이 물 환경과 또 주변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이요, 이 경제 발전과 함께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생태계와 영향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예, 그렇습니다. 댐 건설은 생물 서식종에 있어서 기존의 균형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댐이 건설되면 원래의 강줄기를 막아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두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흐르던 물에 살던 물고기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건조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줄어드는 등 주변의 어떤 생태계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댐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최상류에서 평화의 댐 준공식이 열렸다. 북한의 임남댐, 일명 금강산 댐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전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18년 만에 국내 최초의 홍수 조절 전용 댐으로 탄생된 것이다. 2000년 완공된 금강산 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류 지역의 물을 차단함에 따라 물 부족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평화의 댐 공사로 물을 빼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타로호는 유입 수량마저 부족해지자 오염이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취재팀이 타로호를 찾았을 땐 낮아진 하천 수위로 인해 유일하게 식물이 자라던 육지와의 접근 부분까지 말라있는 상황이었다. 강원대학교 안태석 교수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예, 물속에 잠겨 있으면은 부화가 돼서 치어가 돼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물이 내려가면 이건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알은 말라버리고. 이 8호호는 들어오는 물의 60%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북한강 물인데 그래서 내려오는 물량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위가 갑자기 내려갔고 또 평화의 댐을 증설하면서 그 공사 목적으로 또 물이 내려갔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피해가 되면은 다시 복원하는 데는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만여 개의 댐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중 규모가 큰 대규모 댐만 약 30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댐의 생태계 파괴나 생물 서식처의 감소, 환경오염 피해와 같은 역기능이 증가하고 있지만 급속한 산업개발과 함께 건설된 이 댐들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잦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의 경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댐이 없었으면 아마 특히 하류고 저지대에는 심각한 그 침수 피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겠죠. 우리나라가 비가 7, 8월에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가둬놔서 쓸 수 없었으면 지금 수도권에 2천만 명이나 모여 사는데 아마 수도권이 이렇게 커졌을 수도 없을 테고 그리고 늘 이제 물을 공급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 그런 지역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물을 가둔 넓이만 800여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도는 크기의 안동 임하댐. 17만 안동 시민의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댐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홍수 조절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점차 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심각한 탁수 현상으로 수온에 따라 발전, 방류까지 중단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마댐이 탁수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부터다. 댐 탁수의 허용 측정 기준은 30 NTU인데 반해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던 태풍 루사 당시 이마댐의 탁도는 882 NTU, 이듬해인 매미 때는 1221 NTU를 보였다. 그 후로는 비가 올 때마다 탁도가 심해지기만 할 뿐 몇 년째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탁수 허용 기준의 초과 일수 역시 96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45일에서 2002년 루사 이후 170일, 2003년 매미 이후에는 무려 315일 동안 심한 탁수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마댐의 탁수 문제는 하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마댐에 물이 흘러드는 반변천을 찾았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 하천변에서도 수초나 곤충과 같은 생명체를 찾아보긴 힘들다. 큰 자갈과 작은 자갈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공간을 토사가 차지하면서 수소 곤충과 어류의 서식처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전부 황토가 침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하천 바닥도 예외는 아니다. 바닥을 건드리자 금방 붉은 황토물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는 이 정도가 평소에는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 정도에 앉으면 돌도 안 보일 정도로 황토가 심하게 끼어 있고, 여기 지금 침전돼 있는 돌에 붙어 있는 것도 전부 황토입니다. 이런 게 거의 물에 풀려서 계속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탁도가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물이 강제 침전을 통해 여전히 안동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이종훈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마호의 탁수가 수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종훈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마댐의 탁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물 종이 감소한 것은 물론 댐 내 물고기들의 형태, 생리적 변화가 뚜렷했는데 아가미가 정상보다 크거나 표피가 두껍고 신진대사와 가스 배출의 장애도 확인됐다. 그래서 서식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극히 이러한 것을 선호하는 홍수라 하더라도 어느 생태계인 간에 어느 하천인 간에 홍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댐이라는 이런 어떤 인공 구조물에 의해 가지고 이런 탁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저류하게 되면은 호수 생태계 내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기적으로 흙탕물이 방류됐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흙탕물이 방류될 경우에는 하천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이마댐과 같이 미세한 입자를 가진 토양의 경우 수중 생태계 먹이 사슬을 교란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종합적인 악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마댐 탁수의 원인이 되는 토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이마댐 상류 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질은 도계동층으로 풍화나 침식이 쉬워 탁수를 일으킬 수 있다. 큰 비에 섞여 들어오는데 입자가 아주 작고 물과 비중이 비슷해서 바닥에 가랐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탁수는 사실은 토사가 어느 정도 유출되느냐, 토사 유출량과 직접 관계되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토사가 어떤 지질로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고냉지나 어떤 밭이나 산의 어떤 경작지보다도 그 주변의 산사태에 인해서 강우 강도에 의한 산사태에 의해서 토사 유출량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그 유출량의 대부분이 탁수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질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마댐 탁수 문제의 원인으로 위치 선정의 문제를 꼽고 있다. 상류 지역의 독특한 지질 상태가 타당성 조사나 환경 영향 평가 등 댐의 건설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마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탁수 발생 이후 댐의 상하류 10여 군데 탁도 자동 측정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측정된 탁도와 수온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마댐 관계자 외에도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댐 내에서 장마철이 지난 현재 이마호의 겉에서 바라보는 탁도는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수심 10m 아래에는 탁도가 짙은 수칠층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방댐 설치 등 토사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질에 대한 파악이라고 지적한다. 그 사전에 만약에 그런 게 조사가 됐더라면은 아마 충분히 분석됐더라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건설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환경 평가는 물론 했겠죠.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어떤 지질 탁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지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관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그 중금속이나 유독물질이 아닌 한에요. 이 흙탕물이 생명체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요, 미국 호수연구소에서 탁도의 지속 시간에 따른 물고기의 반응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높은 탁도가 지속될 경우에 물고기는 몇 시간 안에 홀곤란을 일으키고요. 네. 며칠 안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탁도가 낮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낮은 탁도라고 하더라도 예. 시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높은 탁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마찬가지로 낮은 탁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신 그 이마호의 탁수, 이 흐린 물이요. 가라앉지 않는 한 하류 지역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 영향을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받게 됩니까? 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에서 100 NTU까지는 이마호에서 83km가 떨어진 상주까지 네. 영향을 미치고요. 100에서 200 NTU까지는 126km가 떨어진 구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00 이상 NTU가 있을 경우에는 217km 떨어진 대구에까지도 그 탁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탁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래로 더 내려가는군요. 예. 자, 그렇게 되면 하류 쪽 주민들의 항의가 이만저만 아닐 텐데 말이죠. 예, 때문에 이마호의 흙탕물은 비단 주변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특히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자리 잡고 있는 정수장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문제로 이 댐 건설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댐 건설 피해 문제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더 쟁취해야 될 것이 지난 7월 6일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선포하는 행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의 권리와 국민의 세금을 수천억 전략시킨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부는 분명히 배상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천안 국민에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난 5년간 철회를 요청해온 한탄강댐. 한탄강댐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치수대책인데 그 치수대책에 한탄강댐이 꼭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치수대책으로 하는 부분을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이제 재방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운 부분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지난 5월 23일 감사원의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권고가 내려지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로 마련된 주민들의 잔치였다. 원래 그 절차는 수해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댐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서 이제 원인 및 대책으로 댐이 필요하다. 그럴 때 댐 건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댐을 먼저 계획을 하고 나서 그 원인을 규명을 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한탄강 댐. 대체로 가파른 지형을 보이는 임진강 유역의 하천들은 하류로 갈수록 공류의 정도가 심하고 하폭이 좁아 유속이 빨라진다. 이로 인해 지난 96년 임진강의 범람 이후 거의 해마다 발생한 파주 연천 지역의 홍수 피해가 일어나자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한탄강 댐은 해발 116.8m의 위치, 길이 705m, 높이 85m의 크기로 저수량만 3억 1천만 톤 규모를 가진 다목적 댐으로 계획됐다. 홍수 조절을 주 기능으로 하는 다목적 댐인 만큼 평소에는 비워두고 우기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되는데 홍수기에는 댐을 비워놓았다가 만수위에 육박하면 최대 5일에 걸쳐 물을 내보낸다. 때문에 예정대로 완성될 경우 안개 피해 역시 1년에 최대 5일밖에 되지 않으면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강 상류 쪽의 주민들 의견은 조금 달랐다. 안개 피해, 홍수 피해 가중의 이유와 함께 제인 폭포와 같은 천혜의 비경이 수장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탄강 댐 건설 반대에 나선 것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반대 이유는 댐 근처에 동양 최대 규모의 다락터 사격장이 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댐이 만들어진다면 사격장 총 700만 평 중 200만 평이 수몰된다. 비가 내리면 금속 오염도가 심한 산허리 500만 평에서 흘러내린 중금속이 고스란히 강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댐이 홍수 조절을 위해 만수의 상태를 만들 경우 다락터 사격장을 포함 상류 일부 지역이 3일에서 5일간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지금 댐 상류 지역은 철원, 연천 지역, 연천이 상류 지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다량의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연천댐이 그래서 먼저 붕괴가 됐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달에 1000mm에서 2000mm 이상 비가 왔을 경우에 철원군 전체의 3분의 1이 그 홍수 피해를 본다. 그 잠정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우려의 그런 목소리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공사 단계에서는 어떤 일정한 유역에 그 시험 유역을 만들어서 파이로트 시험을 해서 그 단계를 검증해서 그 공법이라든가 그러한 대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탄강 댐 건설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재검토를 거쳐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댐 건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과의 합의를 통한 더 나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엔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댐시설들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급자의 역할에서 레귤레이터의 역할, 조종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의암댐. 67년 북한강과 소양강을 막아 건설된 댐으로 이와 함께 만들어진 의암호는 호반의 도시 춘천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의암댐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곳은 최근 몇 년간 댐의 존폐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어왔다. 댐 주변의 안개로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물론 산성화된 안개가 주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의암댐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암호의 수질 오염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천인 공지천의 유입 지점을 가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배를 내놓은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이어 죽은 물고기가 여러 마리 발견됐다. 이곳의 수질 상태는 어떤지 강원대학교 환경연구팀의 수중 촬영을 의뢰해봤다. 수중 촬영을 위해 들어간 물속은 카메라 앞을 벗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바닥의 퇴적물 채취와 의암호의 채수가 이루어졌다. 어때요? 새카맣죠, 바닥이? 아니. 의암호는 폐수에 가까울 만큼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의암호에 들어온 오염원 중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점 오염원인데 지금 이 공지천에서 유입되는 것은 상류 지역의 축산폐수나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비오염원들이 실제 이 공지천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 보면 그 들어왔던 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여서 바닥의 그 전이토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의암호 바닥에서 채취해온 퇴적물에서 총인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이제 의암호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의 퇴적물의 인위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하종말 철장과 공의천 지역의 인위 농도가 1200ppm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심한 오염을 650ppm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 범위를 다 넘어간 거죠. 존폐 위기에 놓인 의암호. 현재 주민들은 환경체험학습장, 관광지로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새로운 댐의 모습들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제 댐의 시대는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000개의 댐이 있고 3.8km마다 한 개씩 이러저러한 하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어떻습니까? 홍수 피해액은 도리어 70년에 비해서 4배로 늘고 물이 부족하다는 지역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또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댐을 남발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이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이념에 맞춰서 댐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 반대나 또 해체 논란을 겪고 있는 댐이 여기 말고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정부도 이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형 댐 건설과 상수도 공급시설 건설 등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질의 물은 확보했지만 생태계 파괴나 그리고 생태계 교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는 수요 관리를 통해서 물 이용을 효율화하는 등 물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또 7개 이상의 부처가 집행하는 현행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도 필요한데요. 지난 1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수요 위주의 물 정책이 추진되면서 물관리위원회 신설과 함께 앞으로 10개년 물 종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의 부처 일원화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홍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홍수터, 습지 복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또 빗물을 한꺼번에 내리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빗물 저장 시설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자연적인 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숲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인공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126억 톤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숲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은 180억 톤입니다. 숲은 그래서 그 녹색댐이라고도 하죠. 네. 자, 숲을 녹색댐. 우리가 흔히 식목일날 많이 듣는 이야기죠. 자,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이정희 위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댐을 쌓아서 홍수를 막고 또 가둬놓은 물을 퍼다가 우리 삶과 산업에 편리하게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리함 뒤에는 생태계 파괴와 또 환경 훼손이라는 그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이제는 바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